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외로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간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란 게 참 복잡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장면을 겪어오셨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겠죠. 지금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인생의 중반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전환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단순하게, 그래서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생존의 치열함을 익히 겪어오셨을 겁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이었고 큰 집, 좋은 차에 자녀 교육까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경제 성장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셨죠. 덕분에 많은 걸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삶에는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물건이 많아졌죠. 옷장에는 자주 안 입는 옷도 잔뜩이고 주방 서랍에는 필요 없는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인간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직장, 사회생활, 자녀의 학교, 동창회 등등 연락이 와도 반갑기보다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계속 복잡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같은 걱정이 늘 따라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드러내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저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마음속 걱정거리든 말이죠. 복잡함을 드러내어 단순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거창하게 살지 않아도, 쓸데없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지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비우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려보세요. 옷장 속 1년 넘게 안 입은 옷은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안심하세요. 혹시나 하는 그날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서재나 창고에 쌓아둔, 언젠간 읽을지도 몰라 하고 사둔 책들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읽을 책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고 서점에 넘기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순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도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물건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꼭 이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해방감을 얻기 때문이죠. 자, 물건을 드러냈다면 이제 마음속에도 여유를 좀 만들어 봅시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행복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을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간단해? 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행복을 평가하면 자꾸만 올라가는 욕망을 맞춰야 해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길을 걷다 본 예쁜 하늘 색깔 같은 일상의 작은 기쁨에 집중하면 행복이 훨씬 가까워져요. 행복을 느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주로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마침 버스를 타려는데 바로 왔다 같은 사소한 감사함을 휴대폰 노트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감사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내 삶이 이렇게나 풍요로웠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중장년 세대에게 감사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출가해 홀가분하게 느끼는 순간도 있고, 집에서 먹는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지는 순간도 있죠. 세월의 흐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으니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해 볼 만합니다. 수고했다. 그동안 애 많이 써서 고마워라며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50대가 넘어가면 인간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내려놓거나 바꾸게 되고 부모님은 더 나이가 드시면서 돌봄이 필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인맥을 넓히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 들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사는 방향이 달라서 더 이상 교류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도 생기죠. 이 시기에는 오히려 질이 중요한 때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외로움을 종종 느끼면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괜히 폐만 끼치는 게 아닐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고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되 필요하다면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친구들과 주말에 등산을 가거나 자녀들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를 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의지가 되고 즐거울 때 기쁨을 나누는 동반자가 됩니다. 은퇴를 한 분들도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장 큰 변화는 시간입니다. 일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황금 같은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갑자기 늘어난 시간에 당황하실 수도 있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늘어난 시간, 이걸 어떻게 쓰는지가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간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다면 이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할 일이 있어야 활기를 띱니다. 여유롭게 쉬되 자기에게 의미 있는 목표나 활동을 하나쯤 가져보는 게 좋아요. 무계획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정기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도 내가 남는 시간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운동, 독서, 봉사활동, 취미 등 정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뇌를 적절히 자극해 줍니다. 늘어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거창하거나 생산적인 목적만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소한 재미가 우리 인생에 커다란 활력을 줍니다. 예컨대 주말에 손주들과 시골로 캠핑을 가거나 친구들과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평소 맛보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보러 가는 것도 좋죠. 이런 작은 이벤트가 일상에 자잘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마치 다음 회가 기다려지는 TV 드라마처럼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돌아볼 과거가 많아집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자녀에게 좀 더 잘해줄걸. 하는 후회가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현재와 미래뿐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래도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인정해보세요. 과거의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병에 걸렸을 때 면역력이 중요하듯이 마음도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스트레스 없는 순간은 찾기 어렵죠.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일이 생겼네, 괴롭다 로 끝내지 말고 이걸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이런 긍정적 사고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가끔씩은 조용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을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기 내면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보다는 가족이나 사회에 맞추어 바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신다고요? 그럼 그걸 찾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혹시나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스스로를 제약하지 마세요. 뭘 시작하기에 정확히 맞는 나이는 없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그 자체야. 그것을 즐기면 그뿐입니다.
삶이란 게 별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웃고, 먹고, 일하고, 쉬고, 그러면서 같이 있는 추억을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행복부터 찾으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대단한 새로운 깨달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거였지라는 작은 자각을 자주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행복은 습관이라고도 말하죠. 이제 곧 이어질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간단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지 말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가볍게 기분 좋게 지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